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화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세계적인 유명 레스토랑 체인점 PF 챙스의 고객카드 정보 대규모 유출로 미국 전역의 신분도용 범죄에 대한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출된 정보를 악용해서 세금 환급을 가로채는 이 같은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어 관계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사기의 여왕이라 자칭하며 자신의 범죄 행위를 자랑해온 레시아 윌슨. 지난해 사기 행위로 검거돼 관련 범죄 최고형인 2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세금 환급을 신청해 받은 금액은 무려 2천만 달러. 해킹으로 유출된 사회보장 번호와 이름 등을 이용해 수년간 사기 행각을 벌여오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Refund fraud caused by identity theft is one of the biggest concerns the IRS faces today. And refund fraud is when someone steals your personal identity and files a false tax return using your information and gets a refund. That prevents you from filing your return and getting a refund that's due to you. 연방 국세청 산하 범죄수사국이 집계한 지난해 신분 도용 관련 세금 사기는 약 1,492건. 이는 그 이전 해에 비해 66% 증가한 것으로 2011년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 국세청은 신분 도용 사기 관련 수사 인원을 2년 전의 2배인 3,000명으로 늘려 대응하고 있지만 범죄율의 상향 곡선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Now, some of the trends that we see this year that related to identity theft are huge data breaches. These identity thieves are now breaking into payroll companies. We see them breaking into or hacking into the computers of tax return preparers. 연방 국세청은 신분 도용 범죄에 희생된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분 도용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한 번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 크레딧 상태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마리화나 판매를 제한하려는 LA시 정부와 확대를 촉구하는 옹호론자들 간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선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까지 승인된 가운데 합법 장려와 단속 규제 사이에서 양측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범수 기자 취재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달 4일 최초의 마리화나 직판매장인 캘리포니아 헤리티지 마켓이 LA 동쪽 보일 하이츠 지역에 문을 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재배업자와 소매자 사이의 직접 구매로 저렴한 가격의 마리화나를 살 수 있게 되자 1시간 넘게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LA시 검찰은 즉각 단속에 나섰습니다. 연방지법에 임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1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 조례 위반, 여기에 불법 판매와 공공소란 행위도 제목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5월 LA시는 선거를 통해 2007년 이전에 세워진 135곳의 의약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만 남겨놓고 나머지 1000여 개 판매업소를 모두 폐쇄시키는 바리안 D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Nearly 300 such individuals have been the subject of our criminal prosecution so far. More than 100 dispensaries have closed so far. 마리화나 옹호론자들의 반발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의약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상위법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바리안 D가 환자들에게 실제 가격의 10배 이상을 들여야 의약용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게 했다며 비현실적인 처사라는 지적도 함께 내세웠습니다. I'm very proud to say that this was just an idea to introduce and put a face on who we are as cannabis consumers and who we are as patients. We are patients. We are not criminals. 현재 임시 영업정지 처분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여기에는 최근 오락용 마리화나의 승인을 주도했던 콜로라도와 워싱턴주의 변호사들과 로비스트들이 가세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리화나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약물이 아니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시 정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e law is vague. It is time for the legislatures of the great state of California, for Governor Jerry Brown to take a serious look at this issue, to look at the sister states of Washington and Colorado. 법원에 의해 정지된 이 마리화나 직판 매장의 영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지 마리화나를 둘러싼 찬반 여론은 앞으로 더욱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결국 총격 사건으로 확대된 참극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뉴욕과 버지니아주의 일입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뉴욕 브롱스의 한 식료품점.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에게 총기를 난사합니다. 이후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 총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상점을 걸어 나갑니다. 함께 가게 안에 있던 4-5명의 동료들도 목숨이 위태로운 피해자를 바닥에 버려둔 채 유유히 걸어 나갑니다. 이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랩 음악 비디오를 놓고 언쟁을 벌이다 이렇게 됐다는 게 목격자인 업주의 증언입니다. 뉴욕 경찰은 이 영상을 공개하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인근 링컨 메디컬 센터로 옮겨졌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버지니아주 컬페퍼시. 15,000명도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부와 자녀 3명이 집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Clarence Washington and Shauna Washington, wife of Clarence, and their 3 children, ages 4, 6, and 13. There were gunshot wounds to each of the 5.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부부는 토요일 늦은 오후 큰 소리로 언쟁을 벌였고 다음 날 이 가족은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일가족을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영상이 연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총기 규제에 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과 참상을 고발하는 한 미국인 화가가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뉴욕에 도착한 가운데 전시회가 개최돼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아픔과 상처를 지닌 여인이 있는 한 폭의 초상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한인이 아니라 미국인입니다. 스티브 카발로. 그는 전쟁으로 얼룩진 현대사의 피해자들을 그립니다. 이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적 아픔과 이에 대한 고발이 그의 주제입니다. Well, it's a terrible atrocity that happened during World War II, but the atrocity continues with people denying that this has happened, and also the indifference. A lot of people aren't that interested in hearing their story and fighting for their rights. I don't want to begin a work in fighting for their rights and desert it halfway through. So I've been continuing this. It's going on 6 or 7 years now. 이번 전시회는 나비 뮤지엄 오브 디 아트와 스티브 카발로의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7년 전 홀로코스트 아트 전시회장이 2년이 됐습니다. 작가의 작품을 보고 또 한국 작가들과 같이 이렇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전시를 하시고 계셨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슬픈 이런 일을 위해서 이분이 후원하고 계시면서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젊은 음악도들도 이번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음악과 그림이 하나가 된 힐링. 동포들이 이렇게 어려운 저희를 마련했는데요. 그거를 계기로 저희가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과 상처를 달래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내 마음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뉴욕을 방문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시회는 이번에 뉴저지 유니온시티에 세워진 기린비 제막식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군사훈련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미군 장성이 사망하는 등 최소한 1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아프간 수도 카불 서쪽 캠프 카르가 영국군이 아프간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건이 일상적인 군사훈련소 방문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a number of casualties as a result of the shooting, perhaps up to 15, to include some Americans. Many were seriously wounded, others received only minor injuries. The assailant was killed. 특히 이번 총격 과정에서 미군 소장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최고위급 미군입니다.
부상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미군이고 독일군 준장도 총에 맞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주도 국제안보지원군이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아프간 보안소식통은 범인과 훈련 교관 말다툼 끝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탈레반은 자신들이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오는 2016년 말까지 아프간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미국인이 두 번째로 미국에 송환됐습니다. 미국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에볼라 대응책이 논의됐고 세계보건기구도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세계가 에볼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뉴욕 바게스터 특파원입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두 번째 환자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인이 있는 특별 격리 치료시설에 들어갔습니다. 두 미국인에게는 모두 실험용 약물 GMAB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Nancy is able to walk around, and really the good news was that her appetite started to return. 하지만 GMAB은 아직 인체 실험을 거치지 않아 세계보건기구도 투여에 반대하는 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볼라 발병국에 다녀온 뒤 의심 증상을 보여 격리됐던 미국인은 에볼라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뉴욕시가 에볼라 등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한 생화학 테러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등 긴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도 관련국과 미 보건당국 간의 대책회의가 열리는 등 에볼라가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Could not be here today because they had to stay home to deal with the Ebola outbreak, and we wish them well. 세계보건기구는 오늘부터 열리는 에볼라 긴급회의에서 세계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국제적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 등 높은 수준의 공조가 이뤄지게 됩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바게스터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